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의 인구 통계학상 좀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센서스 뷰로의 데이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 외국 태생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전체 인구의 13.7%가 외국 태생 시민들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 1세들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세기 유럽 이민들이 크게 증가할 때 최고 15%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스 뷰로의 발견 중에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입니다. 근년에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숫자 중에 에이시안이 가장 많습니다. 41%나 됩니다. 라티노는 39%. 지금까지 남미 쪽의 이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있었는데 그 통념을 깬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유입이 되는 이민자들이 고학력, 고기술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에이시안의 45%가 대졸자입니다. 과거에는 한 30% 정도였었는데 이런 새로운 발견이 결국 미국의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 학상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 데모그래픽 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유입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민 유입의 변화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9세기에 미국의 유럽 이민이 크게 증가할 당시입니다. 독일, 이태리, 폴란드에서 대거 이민이 증가할 당시에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이 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의 반감을 느낀 정부가 레이셜 쿼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또 출신국별로 제한을 두어서 이민 인구의 유입 속도를 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크게 이민이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인구의 외국인 태생 인구 비율이 5%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대 진보주의적인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인종별, 출신국별 이 쿼터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결합 우선을 하는 제도로 바꿨는데 이때 바로 에이시안들의 이민 문화가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민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과 인도의 이민이 증가했고 오히려 멕시코의 이민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에이시안 이민이 260만 명, 라티노 유입이 120만 명입니다. 2016년도 외국 태생 시민의 비율이 13.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후 2017년도에는 13.7%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한 4,4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년에 에이시안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 외국 태생 출신의 비율이 50%는 라티노, 31%가 에이시안입니다. 이 센서스 뷰로의 데이터를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이 분석한 것인데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저학력, 저기술이라는 통념을 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는 불법 이민자들은 갱이다, 강간범이다 라고까지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최근에 에이시안 이민자들의 45%가 대학 졸업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30%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 외국 태생 시민의 43%가 대학 졸업자입니다.
미국 출생 시민의 대학 졸업자는 27%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전국적으로 넓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최대의 이민자를 포용하고 있는 뉴욕,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이민 증가가 6% 정도입니다. 그러나 테네시는 20%, 오하이오 13%, 사우스캐롤라이나 12%, 켄터키 2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가 더 넓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백인 문화 일색이던 이 지역에 동양 그로서리, 동양 식품점이 들어서고 새로운 템플도 들어섰습니다. 큰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 내 인종별 소득을 보면은 아시안이 제일 높습니다. 2016년도 퓨 리서치의 조사인데 미디언 인컴, 중간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이 아니고 아시안이 51,288달러입니다. 백인이 47,958달러, 흑인이 31,082달러, 히스패닉이 34,40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의 새로운 경제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세수 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분석가들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 분석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보면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현 트럼프 정부의 기존 정책대로 반이민 정책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하는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줄이는 이민 개혁을 현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자들이 대부분 저기술, 저학력이고 범죄자들이 많다.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 하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의 견해로 보는 미국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위협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에 각 정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의원 수 비율이 백인이 94%, 소수계가 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백인이 50%, 소수계가 50%의 비율입니다.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이민 반소수계 정서가 더 상승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이상한 얼굴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13.7%나 되고 이상한 식당, 식품점, 사원이 들어서고 보수계적인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우려의 단계가 아니라 위협의 단계로 수용될 수가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적인 자각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에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전체 5%밖에 되지 않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아시안들이 퍼져나간다. 이런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치 참여에 부진합니다. 투표율이 47%에 불과하고 나는 무정당이다. 내 소속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분석가들의 견해는 첫째로 언어의 한계입니다. 영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LEP, Limited English Proficiency라는 그 비율이 있는데 35%가 넘습니다. 혹자는 한인의 경우에는 50%가 넘을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과정이라든가 주요 이슈라든가 후보들의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자신의 정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 참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내가 Real American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주류 사회도 동시에 Are you Real American?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Model Minority에 대한 그 신화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근면성실하지만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약한 그룹이다. 그런 신화입니다. 과연 아시안들의 이런 성향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첫째, 우리는 소수계 이민자입니다. 둘째, 이 사회의 반이민 반소수계 정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셋째, 고로 우리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인터그룹, 주류사회와 이해 소통에 노력을 해야 되고 civil rights, 민권에 대한 방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이슈를 알아야 되고 환경을 알아야 되고 주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2등 시민이 될 수 있고 변두리 그룹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되기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9월 20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법사위가 어제 브렉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미수를 폭로한 크리스틴 블라시 포드에게 내일까지 상원에서 증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은 어제 포드의 변호사에게 내일까지 증언 여부를 결정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캐버노는 성폭행 기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백악관 관리들과 회담을 계속해왔습니다. 마윈 중국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미국 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마 회장은 오늘 보도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약속은 우호적인 미중 파트너십과 이성적인 무역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전제가 무너져 약속을 지킬 도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마 회장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와 만나 미국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트럼프가 당시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마 회장은 인터뷰에서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무역은 무기가 아니며 전쟁을 벌일 수단으로 쓰여서도 안 된다면서 무역은 평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강타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하고 복구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차리포인트에서 브리핑을 받은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을 한 응급대원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락퀸 맥더널 사건 재판 3일째, 검찰은 어제 피살자의 사체에 난 총상 분석을 쿡카운티 검시관을 통해 배심원에게 제시했습니다. 검시관 분석에 따르면 피살자가 입은 총상은 모두 16개, 탄환의 출입 상처는 모두 24개였습니다. 검찰은 피살자가 1.6초 만에 총격을 맞고 땅에 쓰러진 후 가해자가 12.5초 동안 더 총격을 가한 것으로 비디오 분석 결과 밝혀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들의 토론회가 오늘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NBC5와 스페니시 채널인 텔레문도가 저녁 6시부터 생중계합니다. 토론 형식은 NBC 정치부 기자인 캐롤 머린의 사회와 다른 기자들의 질문으로 진행되는데 라운드 테이블에 후보들이 자리합니다.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치던 전 시카고 경찰 커맨더 존 벌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 노조와 가족에 따르면 그는 플로리다에서
지병인 암투병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은 그의 사망에 관해 언급을 꺼렸습니다. 그는 70년대와 80년대에 시카고에서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타 등 고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낮 기온은 9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4도.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5도. 토요일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 오후 들어 맑은 날씨 보이겠고 주말부터 기온이 대폭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초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 주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6도입니다.